리스코프 치환 원칙입니다. 리스코프 치환 원칙. 요거는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요 이제 그 정확성을 깨지 않으면서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핵심이 뭐냐? 인터페이스 규약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이제 잘하는 게 MFC인데 여러분은 MFC를 잘 모를 테고 뭐 그냥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화면에 윈도우라고 하는 놈이 네모나게 생겼죠.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윈도우 중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네모난 윈도우 뭐 캡션이 달려 있고 뭐 닫기 버튼도 있고 최대화 버튼도 있고 최소화 버튼도 있고 여기 아이콘도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뭐 에디트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버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따져보면 1번 요놈도 윈도우고 2번 이놈도 윈도우고 3번 버튼도 윈도우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요런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너 뭐하는 클래스니 윈도우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CWND 만약에 이런 뭐 클래스 이름 앞에 또 C 붙었죠. C++ 개발자라고 티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CWND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파생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C 에디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의 파생 형식으로 만약에 C 버튼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얘를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 형식이 되는 거고 이 밑에 놈들은 이제 상속을 받아 만들어진 파생 형식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기능이 확장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확장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윈도우라는 게 어떤 GUI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뭐 데이터 클래스가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든 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든 뭐든 뭐 블라블라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놈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접근하기 위해서 뭐 함수를 뭐 예를 들면은 뭐 show라는 어떤 메서드가 있어서 이런 거를 얘네들이 콜한다고 쳐봐요. 그럼 파생 형식에서 그런데 인스턴스가 얘가 접근할 때 인스턴스가 CWAnd라고 가정을 하고 뭔가 해. 뭔가 코드가 수행이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 클라이언트 코드 관점에서. 근데 그 자리를 얘네들 에디트나 버튼으로 딱 대체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show라고 하는 어떤 이런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는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걸 뭐 에디트든 C버튼이든 뭐 재정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뭐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거나 뭐 어쨌든 이제 파생 형식에서 뭔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존의 관계, 이 상위에서 이루어진 관계 때문에 거기서 정의된 코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다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이고 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는 믿고 사용하려면 이래야 된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다형성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말이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다형성. 그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코프 치환 원칙 해가지고 뭐 여기에도 이제 같은 말이 써 있어요. 뭐 옆에 설명하고 요거 이제 넥스트리 글이죠. 서브 타입은 언제나 기반 타입으로 교체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호환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환성.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언어든 뭐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 원칙을 설명하면서 넥스트리에 좀 좋은 글이 추가로 좀 더 있어요. 지금 왼쪽 그 블로그에는 이제 모자라는 거기 없는 이게 이제 그 클래스 상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상속 관계라고 하잖아요. 상속 관계에서 뭐 코드의 어떤 재사용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사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상속이다라는 걸 재사용 관점에서만 보냐, 아니면 확장, 그러니까 파생시켜서 기능 확장을 할 거냐. 물론 확장이라는 게 재사용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논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속을 통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기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 경우로 제한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상속을 통해서 뭔가 확장할 때는 여기에서 is a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버튼이든 에디트든 윈도우의 일종이죠. 뭐 이제 그러니까 요런 식의 경우가 성립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파생 형식에서 파생은 됐는데 전혀 엉뚱한 제3의 형식일 수도 있잖아요. 호환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파생 형식이긴 하지만 뭔가 전혀 다른 어떤, 그래서 대체가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여기 이렇게 중요한 말이 써 있죠.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해라? 합성을 이용한 재사용을 해라. 합성.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합성에 대해서는 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어쨌든 상속은 다양성과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다양성이 이제 상속을 하기 위해, 그 상속의 어떤, 상속을 썼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과적 결과, 다양성이라는 것은. 자, 아무튼 여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짤 때 원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때 뭐 확장, 뭐 다양성으로 인한 확장이도 좋고 다 좋은데, 이때 규약, 인터페이스를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구나. 요 말들을 조금 핵심으로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의 의미를 조금 클래스 레벨로 좀 코드 가지고 약간 설명을 해봤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끊고 가겠습니다.